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 밤 9시 52분입니다. 좀 전에 ND를 좀 내가지고 또 많이 늦어졌네요. 자, 하여튼간 방금 전에 한 20분쯤 전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자 중요한 지표라고 방금 전에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표에 대한 결론을 일단 얼른 말씀드리자면 0.4가 컨센서스였는데 0.7이 나왔으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인플레이션은 가파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파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바로 연관시켜야 되는 게 파월 의장이겠죠.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자꾸자꾸 크게 나오면은 그 발언의 신뢰도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연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긴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다. 조금 비둘기파적인,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통화정책회의라는 게 이거 하나만 갖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인데, 고용 지표는 지난주 목요일 날쯤인가? 지난주 수목 요쯤에서 다 봤죠. 예.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적당히 천천히 회복하고 있다. 이 정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주식시장 또 올랐죠. 그런 반응이 나왔고, 사실 고용 지표는 그냥 적당히 특별한 특별한 존재감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아무튼 이번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존재감이 좀 있게 좀 나오긴 나왔네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일단은 생각하는 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무튼 연준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겠죠. 우리는 솔직히 이런 거 봐봐야 정책 만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연준 위원들이니까 우리는 아무튼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반응이나 살펴보면서요. 단지 조금 우리는 이제 조금 긴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이런 걸로 너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왔고 방금 전에 CPI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번 통화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지? 라는 그런 진정한 고민은 연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튼 당장 눈앞에 있는 지지와 저항 정도 생각하시고 오늘 밤에 이로 인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정도만 고민하고 계시면은 그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또 조금 퍼졌을 수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어떤 시장의 반응이라면은 긴축 우려 이러면서 일단 좀 출렁출렁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좀 아래쪽으로 좀 가는 게 좀 맞긴 맞을 텐데, 일단은 S&P하고 나스닥이 또 제 갈 길을 또 따로 가고 있습니다. 5분봉인데요. 코어 CPI가 발표되고 나서 S&P는 훅 빠졌다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훅 빠졌다가 완전히 다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 S&P가 강하게 올라가니까 얘도 빠지지는 않고 그냥 버티면서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솔직히 지금 일단 그런 지표가 나와서 지표값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긴축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더 이상 잘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가 일단 좀 약간 좀 독특한 면이긴 하고, 물론 아직까지 9시 56분 미국 본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왠지 이번에도 기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표 나왔다고 또 무조건 또 올려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그런 생각이 또 괜히 또 들긴 드네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정말 기사 제목 잘 지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소문난 잔치, 그죠? 요즘 사실 어떤 지표가 나오나, 이 지표가 좋게 나오나 안 좋게 나오나 무조건 주식시장은 지표만 나오면 올랐잖아요. 이번에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지표 나오기 전에 이거 무조건 지표 나오면 결과에 지표 숫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긴 봤는데, 또 일단 지금 현재 오르고 있으니까 좀 약간 좀 또 머리를 또 극적극적 할 수밖에 없게 또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진정한 반응은 미국 본장 열리고 나서 나올 테니까. 근데 일단 지금 모습은요, 코어 CPI 인플레이션 심각하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하반 경직성 나오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참 재밌는 시장이고요.
오늘 뭐 미국 시장 이야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조금 더 연속해서 더 하자면은 미국은 일단 오늘 하락해 주는 게 정상적인 날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올라야 될 날이 있고 떨어져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준비 다 해놓고 상승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락하죠. 그 하락할 준비 다 맞춰놓고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하잖아요. 지금 S&P고 나스닥이고 어제까지 해서 어떤 하락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맞춰놨다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은 그러니까 하락 준비 다 맞춰놨고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근데 오늘 저 코어 CPI라는 인위적인 저런 지표가 나오면서 저 지표 발표로 인해서 어쨌든 얘가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뭐겠습니까? 뒤통수 엄청 맞을 수 있다고요. 빠져야 될 날인데 안 빠지고 오르게 되면은 크게 오를 수도 있다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 숏 들어가신 분들은 그거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오늘 안 빠지면은 답 없다라는 거. 오늘 안 빠지면은 다시 전고점 돌파 한착하면서 또 강하게 날아갈 또 그리고 좀 많이 쉬기도 했죠. 전고점이 여기인데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지금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소화한 꼴이 돼요. 그러니까 빠질 거면 오늘 빠져야 돼요. 근데 오늘 안 빠지고 뭐 코어 CPI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수가 또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또 급등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자리 그 몇 달 동안 싸웠던 그런 자리잖아요. S&P도 보시면 사실상 이 정고점이란 자리를 놓고 거의 뭐 4월, 5월, 6월 거의 3개월 동안 여기서 놀았는데 이 자리를 이제 정고점 자리를 돌파한착하게 되면은 뭐예요? 레벨업이라고요. 레벨업이라는 자리가 되면은 이게 조용히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또 오늘 아침에 변동성 지수도 같이 봤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요. 이미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준비도 다 돼 있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락해야 될 날에 오늘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남은 거는 급등일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그죠? 전고점을 돌파한착한다라는 그런 호재, 뭐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으니까 급등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쉬기는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힘은 위쪽으로 날아갈 만큼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급등 가능한 그런 자리예요. 오랫동안 쉬긴 쉬었어요. 아무튼 근데 뭐 일단 당장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오늘 밤에 급등한다, 오늘 밤에 급락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원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오늘 하락 안 하면은 위쪽으로 크게 열리게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자. 저는 일단 오늘 밤에 당장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코어 CPI가 분명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숫자가 나오면 긴축 우려 이러면서 시장이 한 번쯤 흔들릴 만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논리적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도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시장은 원래 뭐 긴축 우려 이러면서 빠져야 되는 게 좀 논리적일 수 있지만 그런 논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뭐 올릴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지 멋대로 그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좀 요즘에 좀 비이성적인 모습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오늘 당장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점, 오늘 빠져야 되는 날인데 오르면은 위쪽으로 크게 열리게 된다 요 이야기만 한 겁니다. 제한적으로 들으셔야 될 거고, 아무튼 오늘 한국 시장에 관한 해석을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게 어차피 오늘 한국 시장의 결과는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게 많이 묻어 있는 날이잖아요. 왜냐하면 뭐예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파생상품의 단기적인 영향이 아주 극대화되는 날들, 1년에 4거래일 있는 그 중에 하루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 자체가 뭐겠어요? 방금 전에 발표된 CPI라는 지표가 이게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CPI 발표는 방금 밤 9시 반에 됐으니까 한국장의 지금 이 값은 이 CPI가 반영되지 않은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봐야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간 한국 시장은 뭐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면 선물 보면요. 그죠? 일단 어딘가에서 안 빠지고 일단 버티고 있죠. 어딘가에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고, 옵션 시장 쪽을 보면 일단 뭐 여전히 양매도 쪽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매도 쪽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솔직히 뭐 콜이 더 세냐 풋이 더 세냐라는 그런 물음에 또 답을 해보자면은 솔직히 지금 저는 풋옵션이 훨씬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일찌감치 21선하고 쭉 이렇게 벌리면서 내려오고 있고, 이 콜옵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만 조금만 올라주면 다시 21선에 갖다 붙이면서 다시 21선 장악할 수도 있어요. 이평선들이 아직 그렇게 훼손이 좀 덜 됐어요. 이렇게 분봉 같은 거 보시면요, 보이시죠? 이거 30분봉인데 콜옵션 30분봉인데요, 차월물 보시면 아직까지 그 여기서 언제든지 위쪽으로 방향 틀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고요. 예, 풋옵션들 쪽 보면은 좀 건강 상태가 좀 비리비리합니다. 오늘 살아났었어야 되는데 오늘 죽었잖아요, 풋옵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 4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켰던 자리가 연속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 4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켰는데 얘가 붕괴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쪽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점도 아무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 하여튼 뭐 오늘 코스피에 뭐 오늘 한국 시장 마감에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지만, 아무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가 오르긴 오른 거예요. 분명히 오르긴 올랐어요. 그리고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뭐 조금 좀 오르긴 올랐기 때문에 의미가 있긴 있고, 오늘 오르면서 아무튼 뭐 풋옵션들이 또 다시 확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시장의 무게중심은 계속 위쪽으로 쏠려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하방 쪽이 좀 살아나려고 했었는데 찬물 확 끼얹어 버렸죠. 예. 뭐 살아나지도 못하게 생겨버린 뭐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그 미국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어쨌든 길고 짧은 건 대보긴 대봐야 되는데 430.3이란 자리가 중요하죠, 그죠? 430.3 오늘 돌파한차 가는데 실패했으니까 뭐 둥근 천장형을 보시면서 쇼패팅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들고 갈 그런 뭐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뭐 들고 갈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430.3을 다시 돌파한차 가면은 숏을 볼 근거는 사실 그렇게 뭐 숏을 볼 만한 근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일 430 자리를 어떻게 430.3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보면서 좀 대응들 잘 하시고요. 뭐 오늘 미국장이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미국이 오늘 밤에 올라가게 되면, 오늘 밤에 하락하지 않으면은 또 다시 미국 시장 오버슈팅으로의 길이 확 열려버리게 되고, 한국 시장에 그러면 또 다시 또 오버슈팅으로서의 훈풍이 또 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하고 여기서 이제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파랗다. 그러면은 그죠? 그럼 또 다시 425쪽을 또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상황이 애매하고 잘 모르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놀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뭔가 보이면 할 건데 지금 뭔가 딱히 보이는 게 없어요. 계속 좁은 공간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 436을 아예 확 넘어가서 뭐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425를 확 붕괴시키거나 강하게, 그러면은 뭔가를 이제 해볼 생각이 있긴 한데 지금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계속 저는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언제 날아가냐라는 걸 이제 계속 놓고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오늘 밤에 미국이 바로 날아갈 것처럼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놨죠. 하여튼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걸 요즘에 또 그대로 또 다 믿을 수도 없으니까 저도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영상은요, CPI에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렸고, 뭐 오늘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다 강했죠. 전반적으로 다 강했는데 사실 뭐 이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어 CPI라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나온 값들이라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0.3%든 뭐든 일단 0.1%든 뭐든 간에 일단 이렇게 상승해 버리면은 풋옵션들이 확확 죽는 거 아시죠?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아시아장 다 강합니다. 예. 뭐 어디 하나 약한 거 없고 어디 하나 뭐 터져나가는 데 없어요. 지금 어쨌든 전부 다 강해요. 방금 전에 CPI 발표되고 유로존이 다 올라왔네요. CPI 발표되기 전에 유로존이 좀 다 파란색이었거든요. 여기 유로존이 전부 다 전부 다 하락 중이었는데 다 되돌렸네요. 보니까 긴축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또 시장을 또 올려버릴 또 그럴 생각인 모양인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더 이상 일단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아침에 한번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죠.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하는 날인데 하락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쪽으로 많이 열리게 된다라는 점,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달러 인덱스도 잘 보셔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도 여러분들 올라줄 거면 여기쯤에서 올라야 돼요. 지금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 한 2거래일,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 한 2거래일. 근데 이번에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 지금 한 3거래일, 4거래일째 머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이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 추세선의 중간까지도 지금 못 올라왔죠. 지금 방금 전에 보면 오늘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오늘 올라올지 말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못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놀고 있다 아래쪽으로 이제 꺾일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점들 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FOMC 회의까지 이제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남았고요. 그 전까지 보니까 시장은 일단 오를 건가 싶은 생각이 일단 들긴 드네요. 네. 하여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차피 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야기는 더 많이 안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